2019년 마지막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올해 우리 경제를 분석하고 또 내년을 미리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죠. 올해보다 불확실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세계 경제 전망 진단 속에 우리 경제의 위치 그리고 현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한 내년 경제 전망까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총평을 좀 해보자면 올해 우리 경제를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빴다고 보십니까? 예, 작년에 2.7% 성장을 했는데 이제 올해는 2%도 안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1년 만에 0.8% 포인트나 이제 하락할 정도로 경기 하강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지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와 성장률 격차도 이제 갈수록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는 세계 경쟁률과 이제 성장률과의 격차가 거의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0.48% 포인트 낮았고 현 정부 들어서는 2년 6개월 만에 1.1% 포인트나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예. 이와 같이 세계 경제와 이제 성장률 격차가 자꾸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대외 환경 탓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글로벌 스탠다드와 이제 역행하는 현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기초 체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 절반가량이 내년에 긴축 경영 계획을 세웠다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업들이 경기 전망을 더 나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경청의 발표를 보면은 한 65%가 현재는 이제 L자형 장기 불황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약 한 40%가 내년에는 이제 투자를 줄일 거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L자형 장기 불황이라면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데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이제 반겨 친노조 정책, 이 갈라파고스 같은 이제 그 높은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국내 투자 환경이 이제 급격히 악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는 이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가 역대 이제 지금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 또한 이제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높은 규제로 해서 4차 산업 관련 기술들 사업들은 국내에서는 투자할 엄두도 시작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내 이런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정부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기업이랑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잡았는데 올해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죠. 이게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민간 연구소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정부는 이제 재정 지출 효과에 대한 상당한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512조 원이 넘을 정도의 초슈퍼 예산이 이제 편성이 돼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출 구조를 보면 초단기 이제 경기 부양 효과도 어려울 것 같을 정도로 이제 지출 구조가 이제 부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 부작용을 메우거나 아니면 이제 선거를 앞둔 인기 영합적인 이런 투자 지출과 현금성 복지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도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이 다수가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2.4% 성장을 달성하겠다면서 100조 원에 가까운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이 이제 급격하게 인기 영합적으로 이제 지출을 확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가오 투자나 또는 과잉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조조정이 지연이 되고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되는 이런 이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이제 0%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디플레이션 우려마저도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정 지출 확대보다는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구조 조정을 서두르는 이런 데 이제 역점을 둬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올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 사건 중 하나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리스크가 많이 해소가 됐는데 좀 내년에는 어떨까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세계 교역량이 증가할 거라는 이런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IMF도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그다음에 경제가 급냉했던 이제 기저 효과로 인해서 내년도 이제 교역량이 한 3.2% 증가를 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도 올해보다 한 0.4% 포인트 높은 3.4%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중국한테 500억 달러어치의 이제 미국 농산물을 구매해 달라고 이러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좀 너무 단순한 측면이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은 이제 현재의 체제를 더 확고하겠다는 이제 미국과 이제 차세대 이제 패권을 노리는 이제 중국과의 이제 패권 전쟁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그 대선 전까지는 뭐 소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욱이 나가서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 불락하고 국가 자본주의 체제라는 이런 거대한 세대 계열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교역량이 급감을 하게 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무역 갈등이 미중 무역 갈등 말고 하나가 더 있죠.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좀 내년에 어떻게 풀이가 될까요? 예, 지금 강대강으로 맞대응을 하다가 이제 양국 정부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국장급 정책 대화가 있었고 지난 24일에는 정상들이 이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시점을 이제 확고히 이제 못 박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한 것은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출 규제 조치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난관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이러한 한일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대법원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양국이 만족할 만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이런 이제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일 갈등이 이제 대화 국면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포토 레지스터와 같이 이제 개별 허가제에서 특정 포괄 허가제 정도로 이렇게 넓혀가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갈등은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는 내일이면 2019년 연간 수출 실적 잠정치가 공개가 됩니다. 아무래도 최근 수출이 결코 좋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무역협회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량보다는 수출 단가가 이제 올라가서 내년도 수출액이 한 3.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경우를 보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이제 공급 조절을 함으로써 재고량도 상당히 이제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G 모바일과 PC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이제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과 공급 상태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얼마나 확대가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그다음에 석유, 화학 같은 경우는 저유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대규모로 이제 시설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초과 공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석유, 화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수출 감소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 경제가 발달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게 추세적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SUV 등 신차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기저 효과 때문에 내년도에 뭐 초반에 약간의 이제 반등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올해와 같이 이제 수출의 어려움은 지속이 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참 안 좋았지만
최근에는 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기 선행 지수도 오르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번 달 기업 체감 경기 지수도 일단은 2포인트 올라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랬으면 참 상당히 좋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 기저 효과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하방 리스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상황이 좀 안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를 보면 보호무역주의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위험 자산의 투자가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도 이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과 현재의 시점이 거의 유사하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글로벌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대내적으로도 보더라도 현 정부의 이제 경제정책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갈등은 이제 계속해서 더 심화될 거로 보이고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된 대북 지정학적 리스크도 더 확대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저금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융 불균형이 계속되고 자금이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위험 자산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이제 대경제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진구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다시 중진구 함정에 빠지냐 아니면 다시 도약할 수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정책 수정에서부터 우리나라 모든 이제 경제 주체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내년 전망이 항상 맞는 건 아닌 만큼 내년에 그래도 기왕이면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